여러분 안녕하세요. 2020년도 3회 기출해설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번부터 법문제가 나왔는데요. 법문제는 안 풀 거지만 우리 조금만 머리 굴리시면 충분히 푸실 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은 문제에서 소비자단체의 업무를 골라라 라고 했어요. 소비자단체는 민간단체잖아요. 그런데 동그라미 2번 보시면 소비자 정책의 종합적 추진 및 조정이라고 해서 여러분들 정책을 추진하고 조정하는 역할은 정부에서 하는 역할이지 민간단체가 하는 역할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연결 지어 주시면 정답 2번으로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2번으로 넘어가면은 도매상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골라라 했어요. 도매상은 우리 이제 종류 3가지 배웠는데요. 첫 번째가 상인 도매상이 있었고요. 두 번째가 대리 도매상이 있었고 마지막으로 제조업자 도매상이 있었어요. 기억나시죠? 상인 도매상의 키워드는 소유권, 그 다음에 대리는 말 그대로 소유권 가지지 않고 대리하는 도매상, 제조업자 도매상은 제조업자가 직접 도매상의 기능을 수행하는 경우에 제조업자 도매상이었죠. 정답은 1번인데요. 상인 도매상은 자신의 상호를 걸고 상품을 판매하는 매매 차익을 수입원으로 한다라고 해서 매매 차익이라는 거는 이 도매상이 어떤 물건을 5달러에 사와서 10달러에 판매를 했다면 이 물건에 대한 마진을 5달러를 남길 수가 있는 거잖아요. 여기서 마진을 우리가 매매 차익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상인 도매상은 소유권 가졌다가 판매함으로써 매매 차익을 수입원으로 한다라는 말이 맞는 설명이고요. 나머지들은 여러분들이 충분히 키워드 잡아서 오답 골라주실 수 있을 거라고 믿고 혹시 모르시는 거 생기시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3번 직업윤리 갑니다. 자, 직업윤리는 상식 문제고요. 정답 2번 가는데요. 국가 경제적으로 기업의 역할이 커지면서 직업윤리는 기업윤리에 내포된 개념으로 이해되고 있다라고 하는데 이거 이상하죠? 이제 직업윤리라고 하면은 모든 직업의 사람들이 다 가져야 되는 윤리를 말해요. 일반 직장인들 뿐만 아니라 뭐 의사나 변호사 같은 전문직들도 다 직업인들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직업윤리가 기업윤리에 포함된다는 틀렸고 오히려 기업윤리가 직업윤리에 포함된다라고 해야 더 맞는 설명이 되겠죠. 직업에는 이제 뭐 여러 가지 프리랜서로 활동하시는 전문직 분들도 들어가시니까 직업윤리에 기업에 다니는 사람들이 지켜야 될 윤리가 포함이 된다. 이 정도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4번 가겠습니다. 기업윤리 담당 부서의 업무로 옳지 않은 것을 물었는데요. 정답은 4번이에요. 윤리 문제에 관한 종업원의 의문에 대한 유권 해석은 해주지 않는다라고 했는데 이 유권 해석이라는 거는 여기 의문사 대한이라고 하네. 의문사항에 대한 요 말이 빠진 거예요. 의문사항에 대한 유권 해석은 해주지 않는다라고 했는데 유권 해석이라는 거는 어떤 정책이나 여러 가지 규칙에 대한 법적인 해석을 말을 하는 거거든요. 법적 해석. 근데 기업윤리 담당 부서에서는 이런 의문사항에 대한 유권 해석 또한 해줘요. 해주기 때문에 정답 4번이 되는 거고요. 혹시나 이거 기억해 주실 거면 기업윤리 부서에서 유권 해석 한다 요 정도로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5번 가시면 아래 글상자 내용은 유통산업발전법이라고 해서 법문제에 나와서 법문제 안 푸셔도 되는데 요거 우리 형광펜으로 잡고 갈게요. 대규모 점포는 뭐 예를 들면 이마트나 홈플러스 같은 거 대규모 점포는요 누가 정하는 거냐면 대통령이 정해요. 대통령이 정하고요. 그 다음에 이 대규모 점포의 매장 면적의 합계가 3,000제곱미터 이상일 것으로 법에서 정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대규모 점포 나오면 대통령이 정하고 3,000제곱미터다 요 정도는 여러분들이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6번 갈게요. A백화점은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하여 고객에게 맞춤 쇼핑 정보를 제안하는 서비스를 진행하고 있다. 소비자가 온라인 쇼핑몰에서 선주문하고 매장에 찾아가 주문한 물건을 확인하여 승인하여 픽업하는 서치 앤드 샌드. 자, 온라인 쇼핑몰에서 주문하고
매장에 찾아가서 찾았대요. 그러면 지금 현재 온라인과 오프라인이 통합됐죠. 이 개념은 선생님이 많이 강조드렸던 옴니 채널에 대한 개념이에요. 그래서 정답 바로 2번 골라주시면 되고요. 멀티 채널이랑 꼭 구별해 주셔야 됩니다. 자, 7번 갈게요. 중간상의 분류 기능. 우리 중간상의 분류 기능에서는요, 분류하는 기능이라 해서 이제 첫 번째가 집적, 그 다음에 분류는 이제 종류를 나누는 거였고, 소포장으로 나누는 게 분할, 그리고 소매상이 하는 역할이 구색. 이렇게 4가지 배우셨는데요. 표준화 안 배웠죠? 표준화 안 배웠어요. 그래서 정답 5번 됩니다. 아주 쉽게 푸시면 돼요. 그냥 단순하게 생각하세요. 자, 8번 상식 문제고요. 무리한 보상 요구를 하는 고객과의 상담 요령이 아닌 것은 정답 5번인데, 무리한 보상 요구를 하는 고객의 경우에 법적 문제로 번질 확률이 굉장히 크죠. 그래서 전문가의 조언을 받아 대체안을 준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가 아니라 바람직하다로 고쳐주셔야 맞겠습니다. 자, 우리 그러면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 볼게요. 도매상이 제조업자를 위해서 해주는 기능을 물어보았어요. 여러분들이 이제 그림 안 그려도 아시겠죠? 도매상이 제조업자를 위해서 하는 기능을 물어봤다면 후방 기능을 물어본 거예요. 자, 시장 확보 기능 맞죠? 재고 유지 기능 맞아요. 우리 이 문제 많이 풀었어요. 도매상은 소비자와 더 가깝기 때문에 시장에 대한 정보를 더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제조업자의 물건을 구매해서 제조업자의 재고를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죠. 시장 정보 제공 기능 맞고요. 주문 처리도 해주죠. 제조업자가 소매상이나 소비자한테 주문을 받아야 되는 거를 도매상이 대신 받아주니까. 마지막으로 5번 보시면 조언 및 기술 지원 기능이라고 하는데요. 어떤 상품에 대한 정보를 주고 조언을 해주고 기술을 지원해주는 역할은 도매상이 제조업자에게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생산자가 반대로 도매상에게 해주는 역할이죠. 다시 말씀드리면 생산자는 도매상보다 어떤 상품 정보, 이 사람이 만들어내는 상품의 정보가 더 많고요. 도매상은 시장에 대한 정보가 더 많아요. 이렇게 구별해 주시면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자, 10번은 상식 문제인데 여성의 사회적 진출이 늘어남에 따라 직장 내 여성의 역할과 여성에 대한 태도 변화가 요구된다. 이와 관련하여 옳지 않은 것을 골라라 했어요. 정답은 5번이고요. 약자 우선의 원칙에 의거 어느 정도 불공정한 경쟁은 수용할 수 있으나 부터 틀렸죠. 경쟁은 공정해야 해요. 불공정한 경쟁 수용할 수 있다라고 하면 소시오패스예요, 여러분. 자, 11번 넘어갈게요. 소매업의 변화 추세 및 사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골라라 라고 했고, 이런 변화 추세, 최근의 유통산업의 경향 이런 거 되게 많이 나오죠, 문제. 정답 3번이에요. 경로 지배력의 변화에서 소매우위에서 제조우위로 변화했다라고 하는데 오히려 제조우위에서 소매우위로 변화한 거 선생님이랑 변천 과정에서도 보셨어요. 전통시장, 다음 제조성장, 그 다음 소매성장, 그 다음 제조 국제화, 마지막으로 소매 국제화이기 때문에 제조에서 소매로 변화하는 이 모양 여러분들 기억이 나실 겁니다. 자, 12번 갈게요. 판매원과 고객과의 관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정답은 2번이 되는데 왜 그러냐면은 성공적인 소매점 서비스 성과를 얻기 위해서는 판매원은 부수적이고 고객의 욕구에만 집중해야 한다라고 했어요. 아니죠. 고객의 욕구에만 집중해야 한다. 또 틀렸고 판매원이 부수적이다라는 말은 더더욱 틀렸어요. 선생님이 굉장히 강조 많이 드렸던 개념 중에 MOT라는 개념을 설명을 드렸는데요. Moment of Truth라고 해서 진실의 순간이에요. 이 진실의 순간이 중요한 이유는 판매원과 고객이 만났을 때 의사소통을 하게 되면서 쌍방향의 의사소통을 하게 되면서 고객이 이 기업에 대해서 평가하고 이 서비스에 대한 만족도를 가지게 되는데 그렇다면 판매원에게 우리가 임파워먼트 해주고
권한을 더 많이 부여해주고 판매원의 동기부여를 높이기 위해서 노력해야 한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판매원이 부수적인 사람이다라는 말은 틀린 설명이죠. 판매원도 중요하고 고객도 중요하고 판매원은 고객의 욕구를 파악해야 되고 요 정도로 개념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자, 13번 갈게요. 법 문제인데 청소년에 대한 법이에요. 청소년보호법에서 청소년 유해 매체물의 유통규제와 관련된 규정이 해당하지 않는 것은 해서 이제 청소년에게 유해 매체물이라는 것은 뭐 예를 들어서 살인을 하는 장면이라든지 또는 뭐 성적인 장면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청소년으로부터 보호를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유해 매체물에 표시를 해줘야 돼요. 방송 시간도 제한해야 되고요. 지금 선생님은 10시로 알고 있어요. 밤 10시. 그 다음에 판매 금지도 해야 돼요. 너무 극단적인 유해 매체물은 금지해야 되고 광고 선전 또한 시간 제한을 한다든지 선전을 못하게 한다든지 해야 돼요. 정답 1번인데 비포장 의무는 좀 이상하죠. 이런 유해 매체물을 포장하지 말란 소린가? 아니죠.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 1번도 좀 맞으라 라고 낸 법 문제인 것 같아요. 14번으로 올라갈게요. 소매업태 특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우리 소매업태 굉장히 많이 배우셨잖아요. 정답은 4번입니다. 특정한 분야의 상품을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전문 할인점은 하이퍼마켓이 아니라 카테고리 킬러였죠. 요 정도는 여러분들 이제 아주 자연스럽게 아실 것 같아요. 자, 15번 가겠습니다. 상식 문제고요. 유능한 영업관리자가 되기 위해 갖추어야 할 성격적 특성이 아닌 것은 인데 정답은 2번이고요. 외부의 환경 변화에 가장 극단적인 예를 들면은 고객이 불만을 가지거나 컴플레인을 걸었을 때 수동적으로 적응해 나가는 자세가 필요하다 아니죠. 선생님이 그전에도 강조드렸지만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자세. 그래야 고객의 불만이 해결이 잘 되고 외부의 환경 변화에도 더 잘 적응해 나갈 수가 있겠죠? 자, 16번 옴니채널 가겠습니다. 옴니채널은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통합한다. 판매 실적까지 통합한다. 이렇게 선생님이 강조를 드렸었는데요. 쭉 한번 보시고 정답은 5번입니다. 각각의 매장에서 파는 물건은 동일한 회사에서 공급하지만 매장별로 다른 가격 혹은 독립적 프로모션을 제공한다 라고 해서 이제 예를 들면 온라인이랑 오프라인이랑 독립적으로 프로모션을 제공한다라는 거예요. 이 경우에는 5번 같은 경우에는 멀티 채널에 대한 설명이 되겠죠. 자, 17번으로 내려가 볼게요. 기역, 니은, 디귿, 리을에 들어갈 유통 형식을 나열한 것으로 옳은 것은 합니다. 자, 일단 직접 유통이라고 하면은 직거래 말하는 거예요. 생산자랑 소비자가 직접 만나요. 그리고 간접 유통 같은 경우에는 생산자, 도매상, 소매상, 소비자 이 우리가 수직적 유통 경로 그림 그렸던 것처럼 중간에 이제 유통 상인들이 들어가서 간접적으로 유통을 하게 된다라는 이런 의미고요. 이제 세로축에 보시면 점포 유통은 말 그대로 소매 점포를 가지고 있는 형태고 무점포 유통은 점포가 없는 인터넷 온라인 쇼핑몰이라든지 홈쇼핑 같은 거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쉬운 것부터 제끼시면 돼요. 쉬운 것부터 제끼실 건데 일단 기억해 보시면 가전업체 직영점 나와 있고 SSM이라고 해서 슈퍼마켓은 하이퍼마켓이잖아요. 그냥 하이퍼마켓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하이퍼마켓인데 여러분 하이퍼마켓은 이마트나 홈플러스인데 얘네가 직접 유통하나요? 아니죠. 얘네 자체가 소매점포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말도 안 되고 제끼고. 그 다음에 니은 보시면 대형마트랑 홈쇼핑 채널 활용 의류업체라고 나오는데 홈쇼핑은 점포 없죠. 그러니까 니은에 들어가면 안 되죠. 그 다음 디귿 보시면 화장품 방문 판매 직접 유통 맞고 보험 상품 인터넷 판매 직접 유통 맞고 방문 판매하는 거 점포 없고 인터넷 판매하는 거 점포 없고 그럼 얘가 정답이 되겠네요. 그 다음에 리을 보시면 중소슈퍼는 점포 있잖아요. 그러니까 바로 제끼고 5번 의류업체 전속 대리점 농수산물 인터넷 직거래 인터넷 직거래는 무점포죠. 제끼고 그러면 3번이라고 여러분들이 확신을 하실 수가 있겠고 다음 페이지 18번 가시면요.
아래 글상자에서 할인점의 원가 절감 방안으로 옳은 것을 골라라 라고 했어요. 할인점이라고 하면 우리 잡았던 특징은 셀프 서비스도 있었고요. 인테리어에 투자 안 하죠. 얘네. 인테리어에 투자 안 하고요. 그 다음에 대량으로 판매를 해요. 대량 구매 해서 원가 절감을 노립니다. 자, 쭉 한번 가볼게요. 체인화를 통한 대량 구매 실현. 자, 체인화는 하는 할인점도 있고 안 하는 할인점도 있어요. 상관없어요. 그런데 체인화를 하면 대량 구매를 함으로써 원가를 더 많이 절감할 수 있겠죠. 그래서 기억 맞는 설명. 그 다음 니은 보시면 셀프 서비스 시스템. 오, 이거 맞네요. 그 다음 건물 및 내부 장식의 투자 최소. 요것도 맞고 우리 외워놓은 거고. 마지막으로 소매업체 잡채 상표. 이거 이제 PB잖아요. PB를 도입하면 원가 절감이 될까? 맞겠죠. 그러니까 이마트가 노브랜드를 만들었겠죠? 자, 리을도 맞고 정답은 5번이 됩니다. 자, 19번 상식 문제. 정답은 쭉 읽어보시면 정답 3번 되는데요. 고객의 쇼핑을 보조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고객의 공간으로 들어가 고객의 시선에 정면에서 응대한다 라고 하는데, 자, 여러분 상상해보세요. 고객이 어떤 물건을 보고 있어요. 떨어져서 아, 이거 살까 말까 이러고 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판매원이 쪼르륵 나타났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고객을 도와주고 싶어 해요. 구매를 도와주고 싶어 하는데, 고객의 쇼핑을 보조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고객의 공간으로 들어가 고객 시선을 정면에서 응대한대요. 얘가 요 안으로 쏙 들어가가지고 고객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면서 이 제품을 사라고 막 그래요. 그러면 사고 싶겠어요, 여러분? 아니죠. 이제 규칙은 뭐냐면 판매원은 측면에 서서 같이 물건을 바라보면서 설명을 해준다. 그리고 적절한 타이밍을 지켜야 된다. 요 정도로 잡아주세요. 여러분들이 쇼핑하실 때 물건 보고 있는데 판매원이 내 눈 똑바로 쳐다보려고 정면으로 들어오면 얼마나 당황스러우시겠어요? 그쵸? 자, 20번 갈게요. 아래 글상자에서 유통채널의 진화과정 순서가 옳게 나열된 것은 이라고 했는데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전에 선생님이랑 많이 공부하셨었잖아요. 전통시장 나오고 제조업체 성장하고, 그 다음 소매업체 성장하고, 그 다음 제조업체 국제화하고, 그 다음에 소매업체 국제화. 이렇게 해서 정답 골라주시면 기역, 미음, 니은, 디귿, 리을이 나오는데요. 기역, 미음, 니은, 디귿, 리을이 선지에 없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여러 가지 이제 인터넷 검색도 해보고 책도 찾아보고 논문도 많이 찾아봤는데 선생님이랑 공부하신 이 내용이 100% 맞거든요. 그래서 아마도 선생님 생각에는 20번은 문제 오류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이전에 있었던 기출문제에서도 이 내용으로 기출 출제가 됐었기 때문에 그냥 우리 원래 알고 계셨던 대로 그냥 외워주시면 됩니다. 자, 21번으로 가볼게요. 상식 문제고, 자, 고객을 응대할 때 사용하는 화법으로 가장 옳은 것을 물었어요. 정답은 3번, 옳은 것은 정답은 4번인데, 자, 일단 1번부터 왜 틀렸는지 말씀을 드릴게요. 땡땡씨 반갑습니다 라고 하면은 고객의 이름을 관계 형성이 되기 전에 함부로 부르는 것은 안 된다. 그 다음에 오른쪽 복도로 가세요 라고 명령은 하지 않아야 됩니다. 카드 결제를 위해 여기에 서명이요가 아니라 부탁하는 말투를 사용해야 돼요. 부탁은 이제 우리가 청유형의 언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청유형을 사용하면 이런 거예요. 4번에. 그래서 4번이 정답인데, 부탁드립니다. 결제되었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라고 이제 부탁하는 말을 써야 된다라는 의미예요. 마지막으로 5번 보시면 찾으시는 제품은 왼쪽 선반에 있을 것 같은데요 라고 하는 애매한 표현은 사용하지 않는다. 이렇게 잡아주세요. 자, 22번 가겠습니다. 가구 전시하는 거, 한 공간에 함께 진열해서 보여주는 방식의 진열은 정답 5번 라이프 스타일. 우리 이거 진열 방법에서 배우셨었죠? 네가 이 가구를 사면 너의 라이프 스타일은 이럴 거야 라고 말해주는 거예요. 라이프 스타일 진열, 가구점. 자, 그 다음에 23번 가겠습니다. 요거는 상식이라고 생각이 들지만 여러분들 인터넷이나 신문 기사에서 많이 보셨을 거예요. 이 언어는 보셨겠지만 상식 아니어도 상관없어요. 지금 알고 가시면 됩니다. 과한 보상 요구를 하거나
무리한 보상금을 요구하는 소비자가 있어요. 비윤리적으로 불만을 표출하고 불법적인 행동을 일삼는 소비자래요. 막무가내고 매장에서 횡포를 부리고 있어요. 벌써 진상이죠. 사회적인 파장을 기업에게 위협하면서 협박까지 하고 있어요. 세상에 협박까지 하고 있어요.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그냥 쉽게는 진상고객이라고 부르지만 경영적인 용어에서는, 소비자 행동적인 용어에서는 우리가 이 사람들을 블랙 컨슈머라고 합니다. 블랙 컨슈머. 여러분들 일상생활에서도 정말 다시는 보고 싶지 않은 사람들을 블랙리스트라고 하죠. 블랙리스트에다가 소비자라는 말을 뜻하는 컨슈머를 합쳐준 게 바로 블랙 컨슈머예요. 자, 그 다음 24번으로 넘어가시면 브랜드의 구성요소 우리 배우셨죠? 정답은 5번. 브랜드 우리 7강이었나요? 브랜드와 마케팅 시작하자마자 선생님이 현대자동차 보여드리면서 7강에서 설명했던 내용이에요. 이름이랑 심볼, 로고랑 슬로건이 브랜드의 구성요소이다 라고 설명을 드렸었죠. 25번 가시면 소매점포 매장 내에 어디에 어떻게 상품을 배치해야 하는지 알려주는 그림은, 자, 어디에 어떻게 상품을 배치해야 하는지 배치 계획을 그림으로 나타냈어 라고 해서 선생님이 이거 어떻게 설명드렸었냐면, 계획은 영어로 플랜이죠? 플랜을 나타낸 그림이야. 그래서 플래노 그림 말고 플래노 그램, 요렇게 외워주시면 가장 좋을 것 같고요. 자, 26번. 소비자가 브랜드의 강한 충성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전문품 얘기하는 건데, 전문품은 선생님이 벤츠 생각하시라고 했어요. 벤츠. 자, 그래서 다른 브랜드를 대안으로 고려하지도 않고, 그러니까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난 무조건 벤츠야 이러는 거예요. 자, 이 전문품에 대한 마케팅 방식으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골라라 라고 했습니다. 자, 집중적 유통, 이거 개방적 유통이죠. 편의품 설명이고, 고마진 책정, 마진을 많이 남기겠다. 오, 정답 2번 되겠네요. 벤츠의 특징, 고가격이다 있잖아요. 그 다음에 대중매체 광고, 편의품이고요. 수요 전환적 마케팅, 편의품이고요. 여기서 이제 수요 전환적 마케팅이라는 거는 고객의 수요를 쉽게 변형시킬 수 있을 때 수요를 전환해서 매출을 올리기 위한 마케팅 방식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가 보통 예를 들어서 새콤달콤을 사 먹어요. 새콤달콤을 사 먹다가 마이쮸로 넘어가는 건 굉장히 쉬워요. 그냥 한번 먹어보면 되는 거니까. 편의품의 경우 그렇죠. 그런데 벤츠를 타다가, 벤츠를 내가 뭐 한 5년 탔어요. 근데 갑자기 아우디로 넘어가기가 쉬울까요? 쉽지 않아요. 왜냐면 애초에 내가 벤츠에 들인 돈이 있고 아우디도 가격이 비싸거든요. 쉽진 않아요. 그러니까 수요 전환적 마케팅이라는 것은 편의점에 해당이 되는 마케팅 방식이죠. 그 다음 신규 고객 대상 프로모션은 당연히 편의품이겠죠. 자, 그 다음에 27번으로 가겠습니다. 상품 진열과 관련하여 페이스에 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걸 물었습니다. 자, 페이스의 개념은 가로 개념이고 넓이 개념이다 라고 선생님 설명드렸고, 그래서 정답 4번 됩니다. 진열의 깊이가 아니라 넓이. 그리고 여러분들 페이스 개념 여기서 처음 나왔는데, 물론 이론 파트에서도 공부하셨지만 1번, 2번, 3번, 그리고 5번 특징도 형광펜으로 잡고 넘어가 주세요. 이게 최근 기출에 나온 거일수록 더 중요해요. 28번 가겠습니다. 점포 활성화를 위한 점포 환경 관리로 옳지 않은 것은, 정답은 5번이고, 점포의 입구나 입구 주변보다는 제품 진열에 집중해야 한다라고 했는데, 우리가 이제 이런 점포의 입구는 진열창, 쇼윈도랑 플러스 점도로 이루어져 있어요. 얘네가 하는 역할은 뭐냐면 고객을 흡인하기도 하고요. 고객을 선별해서 못 들어오게 하기도 하고, 또 뿐만 아니라 얘네는 기업의 이미지를 전달하기도 해요. 소비자들에게. 그렇기 때문에 점포의 입구나 입구 주변도 신경 쓰고 제품 진열도 신경 쓰고 둘 다 신경 써야지 점포 입구나 입구 주변 신경 쓰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틀린 설명이죠. 자, 29번 가겠습니다. 상품을 부문, 카테고리, 품목 순서로 분류할 때 고려해야 할 요소들만을 옳게 묶은 것은 이라고 했습니다. 기억 보시면 점포의 주력 상품 여부,
이거 분류하는데 정말 중요하겠죠. 잘 팔리는 애들은 따로 뽑아놔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니은, 한계 공간 수익성. 이거 조금 어려운 개념. 자, 한계 공간 수익성이라는 거는, 한계라는 개념은 그런 거예요. 어떤 기준에 1단위가, 아이고, 분홍색이 나왔네. 어떤 기준에 1단위가 증가할 때 수익성이 얼마나 증가하는가. 이거를 보여주는 게 한계 공간 수익성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매장의 면적을 10평을 늘리면 그 10평만큼의 수익성이 나는가, 그거를 판단을 하겠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점포를 구성할 때 상품을 부문, 카테고리, 품목 순서로 분류할 때도 우리가 점포를 늘릴 수도 있고 늘리지 않을 수도 있으니까 한계 공간 수익성을 따져보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설명이죠. 그 다음 디귿 보시면 위치에 따른, 위치는 입지잖아, 입지. 입지에 따른 고객 흡인력이 얼마나 될까? 또 당연히 고려해야 되고요. 계획된 상품 진열 방식. 우리가 이제 계획된 상품 진열 방식을 플래노그램이라고 방금도 배우셨는데, 플래노그램이라고 하는데, 플래노그램도 당연히 신경을 써서 이제 매장 공간 구성을 해줘야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정상 재고의 수준, 우리가 어떤 특정한 상품을 얼마나 재고를 가지고 있어야 되냐, 요거까지. 결국에는 기억, 니은, 디귿, 리을, 미음이 다 중요해요. 점포를 구성하는 데 있어서 다 중요하다.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30번 가시면 점포의 특산품 구역은 고객의 관심을 끌어서 원하는 반응을 이끌어내기 위해서 일부러 설치된 구역이에요. 일부러 설치된 구역. 보시면 모든 특산품 구역을 옳게 묶은 것은 해서 엔드매대에 해당하죠. 엔드매대는 뭐냐면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이렇게 선반이 쫙 있을 때 이제 여기 요렇게 요 파트 있죠. 여기 선생님이 방금 그림 그린 요 파트에 뭐 믹스커피 같은 거 판매하거나 세일 상품 판매하거나 행사 상품 판매하잖아요. 여기를 엔드매대라고 해요. 고객의 관심을 끌기 위한 구역이죠. 맞죠? 그 다음에 판촉구역. 판촉구역이 애초에 프로모션 구역이니까 당연하고, 자유진열 때도 맞고 쇼윈도도 맞아요. 결국에는 엔드매대든 판촉구역이든 자유진열대든 쇼윈도우든 전부 다 고객의 관심을 끌기 위해 설치하는 구역이에요. 그래서 정답 5번 되고요. 판매자 담당자가 고객을 대면할 때 요령, 상식 문제고 요거 쉽게 푸실 수 있었을 것 같아요. 정답 5번입니다. 부드럽고 밝은 표정으로 고객의 태도나 동작을 관찰한다. 너무 바람직해요. 자, 그 다음 32번. 판매를 위한 고객의 구매 심리 5단계이다. 순서대로 나열한 것은, 자, 여러분들 우리 고객의 구매 심리 오랜만에 나왔는데 에이드마 기억나시나요? attention, 그죠? interest, desire, memory, 그리고 액션까지 보셨습니다. 여기서는 주의 그대로 attention 들어갔고 흥미 들어갔고, 그럼 1번이랑 2번이랑 남네요. 그 다음에 desire이죠. 욕망이 생겨야 내가 이 제품을 구매해야겠다라는 확신이 생길 거 아니에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행동. 여기서는 기억이라는 부분 대신에 확신이 들어갔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는 거라 정답은 4번입니다. 자, 33번 갈게요. 고객을 맞이하는 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물었습니다. 태도 물어봤으니까 상식 문제겠고요. 정답은 5번이에요. 고객이 용건을 말하면 정중한 태도로 묻고 확인한 후 잘 기억하여 처리한다. 너무 바람직한 설명이죠. 1, 2, 3, 4도 볼까요?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리면 하던 업무를 계속 하지 않아야겠죠. 멈추고 큰 소리로 인사한다. 고객과 눈이 마주치지 않으면 인사하지 않는다? 네, 늘 인사해야 돼요. 항상 인사. 자, 3번. 고객이 약속을 하고 방문했는데 찾는 사람이 부재 중이라면 기다리게 한다. 아니, 약속을 하고 방문했으면 바로바로 와줘야죠. 빠르게 당사자를 호출한다. 고객이 방문의 용건을 말하지 않는다면 일단 하던 일에 집중하지 않는다. 물어본다. 어떻게 오셨습니까? 물어본다. 자, 요 정도로 잡고 갈게요. 재밌죠? 자, 34번 가겠습니다.
고객의 판매 결정을 촉구하기 위한 판매 기법을 물었어요. 정답은 1번인데요. 고객이 생각을 정리하여 구매를 결정할 수 있도록 거리를 두고 떨어져서 지켜본다 라고 했을 때 판매 결정을 촉구하려면 어쨌든 판매원이 어떤 액션을 해야 돼요. 액션을 해야 되죠. 그래서 고객이 이제 구매를 하고 있을 때는 옆에 가서 그 상품의 장점을 제시한다든지 여러 가지 정보를 제공해서 고객의 구매를 유도하려는 노력을 해야겠죠. 판매원 입장에서는. 그 다음에 2, 3, 4, 5 쭉 한번 읽어보시고요. 자, 35번 가겠습니다. 포스 시스템 갈게요. 포스 시스템은 일단 기억 보시면 이제 데이터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입력할 수 있다. 포스 시스템이 가진 가장 큰 장점이죠. 관리비가 증대된다. 아니죠. 관리비는 절감되죠. 왜? 원래 사람이 몇 명이 붙어서 몇 시간이 걸리던 일을 이젠 기계가 대신해 주는 거예요. 관리비는 절감된다. 인건비 안 나갈 거니까. 그대로 디귿으로 연결. 그 다음에 리얼 보시면 숫자 정보만 입력할 수 있다. 아니죠. 이거 바코드 띡 찍으면은 문자 정보도 쫙 나오잖아요. 상품명이라든지 제조업체라든지. 그래서 정답은 2번 골라주시면 쉬운 문제였고요. 그 다음에 이제 36번 가면은 서비스의 특성인 무형성, 비분리성, 이질성, 공감성, 소멸성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걸 골라라 했어요. 이거는 같이 풀게요. 자, 1번 이질성과 관련하여 구매전 품질을 파악하기 어렵기 때문에 유형적 단서를 제공해라. 유형적 단서를 제공해라 라고 하면 이질성이 아니라 무형성이죠. 유형의 반대말은 무형이니까. 그 다음에 2번 서비스 품질을 사전에 통제하기 어렵기 때문에 종업원 교육이 중요하다. 자, 종업원 교육이 중요한 이유는 종업원들마다 서비스 품질을 다르게 전달하기 때문이잖아요. 그러니까 무형성이 아니라 얘가 이질성이네. 자, 그 다음 소멸성과 관련하여 서비스의 질을 동일하게 유지하기 위해 서비스의 질을 동일하게 유지하기 위해면 다르다라는 거니까 이질성이고. 자, 4번 서비스는 제공하는 시점에 소비하지 않으면 사라진다. 예약기나 할인 등 수요 관리 정책을 해야 된다. 자, 선생님이 이론 파트에서 굉장히 많이 강조 드렸는데 예약 시스템이랑 대기 시스템 나오면 그냥 무조건 소멸성이에요. 마지막 5번이 정답이네. 공감성과 관련하여 서비스는 대인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사람과 사람의 만남이기 때문에 고객의 요구에 따라서 서로 다른 수준의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여기가 옳은 설명이 되겠네요. 고객의 요구가 있다면 그 요구에 맞춰서 고객 맞춤 서비스, 1대1 서비스 제공해야 한다라는 것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37번은 선생님 이런 거 틀리면 여러분 이제 소시오패스예요. 이런 거 절대 틀리시면 안 돼요. 포피, 마케팅 믹스, 소매 믹스 다 똑같은 말이에요. 정답 5초 드릴게요. 5, 4, 3, 2, 1. 정답 3번. 이런 거 틀리면 안 됩니다. 자, 38번 갈게요. 다음 중 커뮤니케이션 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걸 골라라 했는데요. 정답은 2번이 되겠고, 전달되는 과정에서 수신자에 맞게 내용을 수정 가감하여 더 이해하기 쉽게 전달해야 한다라고 해서 커뮤니케이션 원칙이라는 것은 어쨌든 사람들이 전달해요. 커뮤니케이션 사람들 사이에 일어나는 일이에요. 이 경우에 이제 B가 A한테 들은 내용을 C한테 수정하고 가감하여 전달하면 반드시 오해가 생겨요. 좋은 의도로 전달을 한다고 했어도 오해가 생겨버리면은 A랑 C는 완전 틀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커뮤니케이션 원칙이라고 하면은 수정 가감하면 안 된다. 이 원칙을 좀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39번 갈게요. 어떤 진열 방법이냐. 자, 잘 팔리지 않는 상품을 잘 팔리는 상품 곁에 진열한대요. 자, A 상품이 되게 잘 팔려요. 그 사이에다가 잘 안 팔리는 B 상품을 넣어놓은 거예요. 이거 뭐처럼 생겼죠? 샌드위치처럼 생겼죠? 진열 방법 많이 출제되고 있어요, 여러분. 키워드 잡아주셔야 돼요. 40번 갑시다. 다음 중 상품 진열이 갖는 서비스적 기능으로 옳지 않은 것을 물었어요. 자, 진열이라는 거는 우리가 이런
선반 같은 데에다가 물건을 척척척척척 놓는 거잖아요. 이걸 진열이라고 해요. 진열. 매장 내에 구색을 맞춰서 진열해 주는 거. 이 진열의 기능 보시면 동그라미 1번에 빠른 시간에 소비자들이 원하는 상품을 찾을 수 있도록 시간 절약해준다. 맞죠? 상품 종류를 쉽게 식별할 수 있도록 해주고요. 다른 상품과의 비교를 쉽게 할 수 있도록 하고요. 상품의 정보를 알려주기도 해요. 그쵸? 자, 5번. 판매되지 않은 물건을 적절한 환경에서 관리하는 보관의 서비스이다. 이거 틀렸죠? 보관 서비스는 진열이 하는 게 아니라 창고가 하는 거예요. 창고, 여러분. 자, 41번 갈게요. 서비스를 제공하는 종업원들의 태도, 상식 문제겠네. 자, 정답은 5번인데요. 고객이 다양한 상품을 살펴본 후 특정 제품에서 발길을 멈추었을 때 다가가서 설명을 해주는 태도 맞죠? 나머지 1번, 2번, 3번, 4번 너무 쉽게 그냥 제껴주실 수 있을 거예요. 고개 피하면 안 되고 무뚝뚝하게 대하면 안 되고 상식이 통하지 않으면 안 되고 좀 웃긴 것 같아요. 고객을 여기저기로 돌리면 큰일 나요. 그쵸? 그래서 정답은 5번이고 이제 이 5번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은 접근하여 제시한다 라는 판매원의 하나의 역할이에요. 자, 42번 가겠습니다. 격자형 나왔어요. 격자형은 효율적이고 직각이고 가장 단순한 형태. 자, 갈게요. 셀프 서비스 판매 가능하죠. 효율적. 패션 지향 점포에서 격자형 절대 사용 안 해요. 비용이 적게 들어 표준화된 직기 배치. 당연히 맞고. 자유로운 쇼핑과 충동적인 구매 촉진. 틀렸고 정답은 2번. 43번 가겠습니다. 경청의 자세로 옳지 않은 걸 골라라 했어요. 정답은 4번. 상식 문제고 모호한 부분이 있더라도 듣는 것에 집중한다가 아니라 자, 여러분 이거 중요해요. 모호한 부분이 있으면 질문해서 명확하게 고객의 의도를 파악해야 경청의 의미가 있는 거지 모호한 부분이 있는데 질문하지 않으면 경청의 의미가 아예 없는 거예요. 자, 다음 페이지 44번. 불만을 갖고 있는 고객을 응대하는 기법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지금 어떤 불만이냐면 대기 시간이 너무 지체되고 있었어요. 대기 시간이 2시간이 넘도록 기다렸대요. 그래서 너무하다고 창구 직원에게 큰 소리로 항의하기 시작했어요. 이때 쭉 한번 읽어보시면 되는데 3번. 아니 고객님, 길 건너편 다른 은행으로 가시면 이런 기다림은 없으셨을 겁니다. 라고 하면 진짜 정말 크게 컴플레인 걸릴 수 있어요, 여러분. 이거는 뭐 선생님이 더 설명 안 드려도 상식 문제인 거 아시겠죠? 자, 마지막으로 45번 광고 특징. 자, 광고는 여러분들 일단 중요한 특징으로는 장기적인 효과. 단기 매출을 늘릴 수는 없어요. 장기적이고 이제 호의적인 이미지. 기업에 대한 호의적인 이미지 구축. 뭐 이런 특징들이 있었죠. 메시지가 합법적이어야 된다라는 말은 당연하고요. 반복적으로 전달하는 것이 바로 광고고 문자, 소리, 그림, 색깔 등을 이용해서 다양하게 표현할 수 있겠고 동일한 메시지를 일방적으로 제시할 수밖에 없다는 광고가 가진 단점이네요. 뭐 소득이 다르건 취미가 다르건 구매 동기가 다르건 똑같은 메시지만 보게 되잖아요, 우리가. 정답 5번인데요. 광고 매체가 달라지더라도 대중에게 미치는 파급 효과는 같다가 아니라 당연히 다르죠. 우리가 이제 인터넷을 통해서 광고를 하냐, TV 뉴스를 통해서 광고를 하냐, 신문을 통해서 광고를 하냐, 뭐 영화를 통해서 광고를 하냐, 어떤 매체를 쓰느냐에 따라서 대중에게 미치는 파급 효과는 당연히 달라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개념 잡아주시면 되고요. 오늘도 여러분들 너무너무 고생 많으셨고 우리 이제 다음 시간부터는 2021년 기출문제로 들어갑니다. 조금만 더 힘내시면 돼요. 여러분들 끝까지 잘하실 수 있어요. 유통관리사 상급은 포기만 안 하면 합격해요. 포기하지 마시고 오늘도 화이팅, 내일도 화이팅, 시험 잘 보셔야 돼요. 선생님이 끝까지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